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소설 한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고요. 기출 이력 분석을 제가 하다가 포기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10번 이상 출제됐고요. 수능에도 2번 이상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작품일까요? 예, 창선감의록이라는 작품인데요. 과거에 연계교재에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진짜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어때요? 이런 정말 열정, 이 안에 수많은 논문들, 수많은 시간들이 다 응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여러분한테 다 전해주고 싶은데, 이거 싹 다 전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제가 최대한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서요. 여러분에게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창선가미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책이라면 무조건 다 전문을 읽고 강의를 하자. 강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요. 저는 어떻게든 전문을 구합니다.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커서요. 되게 많은 책들이 있고요. 없으면요. 제가 직접 구매하거나 우리 웹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웹북을 많이 사서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선가미록 핵심 포인트들 짚어가기 전에요. 얘 기출 이력 분석. 여러분 다시 정정할게. 이게 15번 나온 거는 상춘곡이었네. 제가 헷갈렸어요. 이 작품은요. 일단 수능에 나왔어요. 2002학년도 수능. 그리고요. 고3에 2번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그리고 2009학년도 4월 학력평가 그리고 고2에 2번 나왔네요. 2013학년도 11월 그리고 2010학년도 9월 이렇게 또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같이 가볼게. 자, 우선은 가문소설이에요. 이 화씨 집안의 이야기가 주된 무대로 펼쳐지는데, 여러분, 가문소설 혹은 가정소설,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뭘까요? 그렇지, 갈등입니다. 그래서요, 선인과 악인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누가 같은 편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하면서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편가르기를 잘해야 돼요. 그것만 잘해도요, 의외로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제목의 의미를 또 먼저 잡고 가볼게요. 창선, 선한 일을 알리고, 감의, 의로운 일에 감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작품은요, 또 한편으로는 윤리소설이다, 도덕소설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정말 윤리적인 관점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 중요하고요, 효 중요하고요, 열 중요하고요, 형제간의 우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선인이 보여주는 그러한 윤리적인 면모가 본받아야 할 정말 표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악인은요, 그런 선인을 끝까지 괴롭히다가 망하거나 또는 개과천선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돌아보니까 다 내 탓이다. 너는 정말 한결 흠이 없구나.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개과천선하는 방식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선, 징, 악, 복선, 화음인데요. 복선이 뭐냐면 선한 일에는 복이 오고 화음이라는 게 음행한 일, 안 좋은 일에는 화가 닥친다라는 거야. 그리고 개과천선은요, 과거를 털어버리고 선한 길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악인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나중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전체 줄거리를 소개할 거고, 올해 이제 연계가 계속해서 좀 밀도 높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 되어 있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가문 정리 한번 해볼게. 요거는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우선은 명나라가 배경이고요. 병부상서 화욱이 있어요. 근데 이 화욱이 부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부인 심씨, 얘 세모예요. 얘 악인 중에 악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요씨인데요. 딸 하나 낳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정씨가 세 번째 부인이 되는데요. 이 정씨가 또 현숙한 부인의 거의 표준 모델로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감이 오시나요? 한번 그려볼게요. 심씨 악인이야. 예, 이렇게 그릴게. 그 다음에 요씨 둘째 부인, 그 다음에 셋째 부인이 정씨야.
근데 얘네들이요, 이제 그 아이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능력이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심씨는 첫 번째 부인이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봐, 이 집의 가권을 주도할 힘은 장자에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 화춘이 너무 그릇이 작아. 그럴 애가 아니야. 막 시기 질투 심하고요. 한시를 창작해봐라 했더니 막 음탕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화욱인 아버지가 화가 좀 심하게 나요.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좋아하냐면 정씨가 낳은 이 집의 화진이라는, 실질적으로 이 화씨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선인 중에 선인이거든요. 근데 이 화진을 너무 사랑하고 편애해요. 똑같이 시를 지어봐라 이랬더니 화진은 너무 막 진짜 올곧은 선비의 모습, 세상을 정말 뭐랄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리고 막 3살 때부터 엄청 어려운 경전 읽고 그런 남다른 이마가 툭 튀어나온 걸로 표현이 되고요. 그런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화욱이 내가 봤을 때 조금 잘못하긴 했어. 대놓고요, 화춘한테 야, 너는 첫째가 돼가지고 네 동생한테 좀 배워라 이러면서 면박을 줘요. 그러니까 화춘이 부들부들하면서 막 흑화하게 되는 거야. 그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동생한테 배우래요 이러니까 엄마도 막 화가 나는 거지. 자, 이 요씨는요, 여러분, 화빙선이라는 딸 하나를 낳습니다. 얘도 착해. 요렇게 갈게요. 자, 심씨는 아들 화춘을 낳고 요씨는 딸 화빙선을 낳고 정씨는 아들 화진을 낳지만 요씨와 정씨는 일찍 세상을 떠난다. 우선 요씨가 먼저 떠나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정씨한테 맡겼는데 정씨가 정말 애정으로 키웁니다. 근데 정씨도 곧 떠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화진이가 정말 홀로 이런 악인들에 맞서 싸우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화진이는 싸우지 않아요. 화진이는요, 그냥 선인이 아니라 정말 올곧은 선인이라서 부모잖아. 심씨가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화춘은 자기의 형이잖아요. 그 자기한테 아무리 박해하고 막대하고 해도요, 참고요.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진심을 다해서 봉양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랬더니 이 화춘에게도요,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임씨라는 처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아. 근데 악녀가 하나 있어. 조씨라는 악녀가 달라붙어서 첩인데 나중에 임씨 몰아내고 이 집안의 재산 다 차지하려고 범한이라는 외부 인물과 막 관계를 꾸며가지고 남편 속이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인물이고요. 화진의 부인들도 지금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는 그 부분은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화진의 부인들도 좀 알아두시면요 좋습니다. 윤부인과 남부인이 있는데요. 둘 다 너무나 괜찮아. 남부인은요, 약간 똑소리 나게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윤부인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왜 옛날 시대의 정말 현모양처 같은 느낌. 참을 인자를 엄청 마음속에 막 새기고. 이런 심씨의 모함, 이런 거 다 견뎌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메인의 대결은 화춘과 화진의 갈등이야. 화욱은 맏아들 화춘이 변면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화진을 편애하는데 이러한 화욱의 처사로 인해 심씨와 화춘은 불만을 갖고 화진을 미워한다. 자, 이때 그냥 미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이 집안에 누가 있냐면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와 있는데 성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부인의 아들이 또 성준이라고 있는데요. 얘도 같이 얘네들 화춘, 화진, 성준 같이 어울려 놀아요. 성부인은요, 화욱의 누나거든요. 누이. 그래서 이 집안에 같이 살아요. 시집을 갔었는데 남편이 빨리 죽은 거야. 그래서 남편과 사별하고 이 집에 와서 같이 사는데 굉장히 올곧은 부인이야. 힘 있는 그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씨가 되게 무서워해, 성부인을. 그래서 성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는 감히 화진과 뭐 윤부인, 남부인들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화진은 장원급제를 하고요. 성준도 과거 시험을 잘 봐서 벼슬 자리를 하나 얻게 되거든요. 그 부임지로 이제 떠나게 됐네. 그래서 성준이 또 효자야.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성부인에게 어머니 저랑 같이 가시지요. 이러니까 성부인이 나는 못 간다. 이 집에 내가 자리를 비우면 이 악녀 심씨가 우리 화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장면부터가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딱 시작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화욱이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심씨와 화춘은
흑화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화빙성과 화진을 학대하고 또 범한 장평 조씨, 아까 말한 이 조씨는 화춘의 첩이었다가 나중에 본처를 몰아내는 인물. 그리고 범한과 합세해가지고 이 집안의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아기는 무조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최후에는 벌을 받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런 소인배들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 인물 관계 잘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인인 화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됩니까? 저 편을 이 글의 글쓴이 그 서술자는 화진의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편 화진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게 되지만 조씨, 범한 얘네들의 모략으로 심씨가 고소를 하게 되면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능 완성에 그 중략 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화진에 대한 심씨의 박대는 갈수록 심해지고 화춘은 요사한 조씨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그러나 조씨는 범한과 내통하며 화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할 계략을 세운다. 범한은 누급이라는 또 범한의 친구야 시켜서 화진을 죽이려고 하지만 화욱의 귀신이 나타나서 실패하고 심씨를 죽이려던 칼에는 십이 난양이 목숨을 잃게 된다. 화진은 이 일로 어머니 심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인 화진이요. 누명을 쓴 거야. 그 장면이 수능 완성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또 재판관이 현명해가지고 아니 화진이 그럴 인물이 아닌데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고지고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실래요?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소흥지부의 최형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화씨 집안의 잔치에 갔다가 화진을 본 뒤로 늘 화진을 아끼고 흠모하며 그를 위해 일하기를 소원했다. 그러던 차에 이 고소장을 보고는 책상을 내려치며 비통하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틀림없는 무고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지금 우리의 화진이 모함을 받는 거다. 짐작은 되는 거야. 그래서 화진이 아전을 따라 관아에 이르자 최형이 문목은요 죄인의 어떤 내용들을 죄목을 쭉 써놓은 문서야. 그걸 꺼내서 물었다. 범한은 팔짱을 끼고 중계 아래 꼿꼿이 서 있었다. 범한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죠. 화진은 문목 내용을 다 듣고서야 아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있구나 느낀 거죠. 자신이 병고에 휘말린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 깊이 말 못할 고통을 느꼈다. 운명,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운명이다 운명이야. 내가 거짓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장차 어머니와 형이 어찌 되겠나. 어머나 효심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심씨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물. 그러면서 거짓 자백을 합니다. 진실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죄가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났으니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최형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죠. 안쓰러워 긴 한숨을 쉰 뒤 화진에게 말했다. 죄인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나. 어미가 고소장을 냈으니 효자가 어찌 차마 일일이 사실을 해명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동해의 효부가 없는 죄를 자백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고을 태수는 끝내 어리석다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찌 너처럼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범한이 갑자기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막 소리치면서 최형한테 아니 죄인이 자백했으면 그만인 거지 왜 계속 말할 기회를 줍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최형이 매우 노하며 너는 범씨인데 왜 화씨 가문 일에 끼어들어? 감히 이처럼 요망한 말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또 범한을 나무라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 가볼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화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승승장구해요. 유배지에 가서도요, 심씨와 화춘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지극한 효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요. 거기서 곽공이라는 도사를 만나서 병법을 익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문무에 능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해요. 그때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다 평정하고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높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해피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심씨와 화춘은 개과천선하며 심성이 악한 범한 장평 조씨 이런 악인들은 벌을 받게 돼요. 그럼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집을 떠났던 화진의 윤부인, 남부인 기억나죠? 이 아내들도 돌아와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창선감의록은요. 예전에는 조성기의 참선감의록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가 좀 더 진행됨에 따라서요. 이 작가를 특정하기가 조금 어렵다. 김도수라고 보는 측도 있고요. 조성기라고 보는 측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작자미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짠! 오늘 쌤서희TV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